여러분 안녕하세요. 중학생을 위한 과학 미들과학이에요. 지난번에 우리는 눈에 대해서 2시간이나 얘기했죠. 이번에는 귀예요. 귀는 이번 1시간에 끝낼까 해요. 사실 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지만 귀에서 피 나올 때까지 듣고 싶지는 않잖아요. 최대한 짧고 굵게 하도록 할게요. 귀는 참 묘한 기관이에요. 얼굴 전면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의외로 신경을 안 쓰게 되죠. 우리의 손바닥보다 귀 뒤쪽 세균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안 씻어서 그런 거죠. 더러워요. 근데 귀에는 상당히 많은 신경 세포들이 있고요. 우리가 콧바람을 귀에다 불었을 때 엄청 간지러워 하거나 야릇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죠. 게다가 귀는 식욕을 담당하는 중추예요. 그래서 여러분은 맛있는 걸 보아도 식욕이 폭발하고, 맛있는 냄새를 맡아도 식욕이 폭발하고, 맛있을 것 같은 소리를 들어도 식욕이 폭발하는 거예요. 결론은 우리 모두는 식욕의 노예라는 거죠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배가 고프잖아요? 하여간 귀의 이러한 기능으로 귀에 염증 같은 것이 생기면 식욕이 뚝 떨어지기도 한대요. 괜찮은데? 그 밖에도 귀는 우리의 오감 중 가장 늦게 닫히는 기관이래요.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자신의 기능을 맞춰서 앞도 안 보이고 냄새도 못 맡고 그러겠죠. 하지만 소리는 마지막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. 조금 으스스하죠. 이와 비슷한 이유로 어떤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귀는 열려서 극적으로 깨어난 그 사람이 자신이 의식이 없을 때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기도 한대요.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해요. 다시 귀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할게요. 우선 가장 바깥쪽에 귓바퀴가 있어요. 밖에서 오는 소리를 잘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가끔 격투기 선수나 유도나 레슬링 선수 중에 이 사진처럼 귀에 마찰이 넘어와서 안에서 피가 터졌는데 그걸 이렇게 주사기로 그때그때 안 빼서 퉁퉁 부른 일명 만두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. 만두기나 귀에 피 찼다고 주사기로 빼는 거나 너무나 무시무시하니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시비 걸지 말기로 해요. 이 귓바퀴에서 소리가 1차로 감지되는 기관인 고막까지 가는 이 길을 외이도라고 불러요. 그리고 이 외이도에 외부 세균이나 먼지를 막기 위해 분비물이 나오고, 이 분비물과 이물질의 대환장 파티가 바로 귀지인 거죠. 이 귀지를 파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. 선생님도 대표적이죠. 귀를 파면 뭔가 시원하면서 짜릿하고 편안함과 나른함이 몰려와요. 귀를 파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자율신경, 즉 대뇌를 거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이 신경 체계가 안정이 되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되게 귀 파주는 사람 무릎에 베고 우리가 누워서 파기 때문에 더욱더욱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. 하지만 이 귀파기는 이런 기구를 사용해도 위험하고, 귀파기 기구가 아닌 이런 걸로 파게 되면 상처가 훨씬 나기 쉬우니 웬간해선 파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. 요즘은 이런 걸로도 판대요. 자, 귀지를 뚫고 들어가 보면 처음으로 마주치는 막이 하나 있는데 그걸 고막이라고 부르죠. 꼬막 아니고요. 이 고막은 얇은 북이라고 생각하세요. 북도 세게 치면 찢어지잖아요. 고막도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릴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고 불구가 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신체는 굉장히 신비한 것이라서 자연적으로 붓기도 하고 치료도 상상 이상으로 쉽다고 하니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. 주위의 소리 파동의 진동이 고막에 전달이 되면 이 고막도 소리 파동의 진동수에 맞춰서 함께 떨리게 되는데 그걸 공명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렇게 공명된 소리가 이 진동 신호를 이 귀 안쪽에 있는 귀 속 뼈들에게 전달을 하는데, 이 귀 속 뼈들은 이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. 이 귀 속 뼈의 이름인 망치뼈, 모루뼈, 등자뼈의 이름은 이 모양에 따라서 붙인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하여간
이렇게 증폭된 신호가 달팽이처럼 생긴 뱅글뱅글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고, 이 달팽이관에서 감지된 청각 신호를 옆에 있는 청각 신경으로 보내죠. 달팽이관에서는 그림과 같이 달팽이 부위마다 느끼는 음역대가 달라요. 우리는 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 세포로 다양한 소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. 즉, 우리가 귀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경로는 소리가 귓바퀴, 외이도, 고막, 귓속뼈, 달팽이관, 달팽이관 속 청각세포, 그리고 청각신경, 그리고 대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건 뭘까요? 우선 요 위에 있는 이 기관의 이름은 반고리관이에요. 이 반고리관은 보다시피 세 개의 고리 같은 기관이 서로 직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. 이건 말 그대로 3D 좌표의 배치인 거죠. 3D가 뭐냐고요? difficult, dangerous, dirty의 약자냐고요? 아니에요. 이건 3dimension, 즉 3차원이란 뜻이에요. 차원은 또 뭐야? 이 차원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따라서 3차원은 세 개의 선이 만드는 그 어떤 것이고요. 그것이 바로 공간이에요. 3차원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방에 모서리를 한번 보세요. 이 모서리를 모두 봤나요? 여기서 세 개의 선이 나가죠. 가로, 세로, 높이. 그리고 이 세 개의 선이 바로 공간을 만드는 거죠. 즉, 이 반고리관 세 개의 링은 이 공간적인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관이에요. 그런데 우리의 움직임 중에 공간 감각을 언제 많이 느낄까요? 그건 바로 회전을 할 때죠. 따라서 이 반고리관은 우리의 회전 감각을 느끼는 감각이에요. 이 밑에 있는 기관의 이름이 바로 전정기관인데, 이건 중력을 감지하는 기관이에요. 중력이란 밑으로 끌어당겨지는 그런 감각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언제 중력 느끼시나요?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잘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. 초고도 비만의 학생이라면 땅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걸 굉장히 리얼하게 느끼겠지만, 평균적인 몸매를 갖고 있다면 중력에 너무너무 잘 적용했기 때문에 밑에서 나를 끌어당긴다는 걸 잘 못 느끼겠죠.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자세로 있다면 어떨까요? 곧장이라도 얼굴이 땅으로 처박히는 그런 끌어당김을 느끼겠죠. 즉, 이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을 느끼는 기관이에요.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개의 기관의 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? 이 두 개의 기관들은 앞서 얘기한 귀 속의 달팽이관과 최종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. 달팽이관은 어디로 가죠? 이 소리의 감각이 대뇌로 가요. 우리가 생각을 하는 기관으로 간다는 거죠. 하지만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은 운동하는 감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소뇌로 전달이 돼요. 아주 중요한 차이니까 꼭 기억해 주도록 해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가느다란 통로가 하나 있어요. 이것을 우리가 귀인두관이라고 하는데, 사실 이것보다는 이관이라는 말이나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으로 유명해요. 이 기관은 입과 코를 연결하는 통로예요. 바로 이 기관 덕분에 귀와 코가 연결되고, 원래 코는 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귀, 코, 입이 모두 연결 및 합체가 되는 거죠. 이 기관의 존재는 기압이나 수압 차이가 있는 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요.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급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죠. 아, 이 멍멍이 아닌가? 먹먹해지단가? 멍멍과 먹먹의 차이는 뭘까요? 하여간 이게 기압 차이에서 고막이 움직여서 생기는 건데, 그때 입을 움직여 하품을 아주 크게 하면 귀가 빵 뚫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. 혹은 여러분이 스킨스쿠버를 하러 언더더시를 하면 귀가 겁나게 아파요. 왜냐면 어마어마한 수압이 고막을 꽉 누르기 때문이죠. 이때 코와
입을 닫고 콧바람을 강하게 훅 하고 내쉬면 코로도 입으로 못 나가는 바람이 귀로 가서 고막을 밖으로 밀기 때문에 고막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마치 귀가 빵 하고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.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요. 스킨스쿠버 처음에 배우러 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여러분은 과학 수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해요.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. 그럼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꼭 봐요. 안녕.